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석에는 괜찮아요. 추석에 너무 많이 드셨나 보네요.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어느덧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연휴. 노 변호사님, 네.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 보통 뭐 하고 시간 보내세요? 우리 식구들은 서로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왜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얘기예요. 뭐 지난 추석 때는 뭐 네가 이래서 기분이 나빴다부터 시작해서 뭐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가족분들이. 네, 좀 솔직하고 인간적이긴 한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백 변호사님은 친지분들, 가족분들 모이시면 네, 우린 뭐 일단은 먹는 게 일단 첫 번째죠. 네, 먹고. 네, 추석 때는 또 먹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그렇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통 화투를 들던가, 이제 윷을 들던가, 무언가를 하죠. 이제 거기서 뭐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돈을 걸기는 하는데 항상 그래도 훈훈하게 끝나는 편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훈훈하게 좀 돈 걸더라도. 갑자기 대비가 되네요. 집안 자랑, 집안 망신.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뭐 하면서 보내세요? 명절에 윷놀이하고 고스톱치고 뭘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겁니다. 백 변호사님 댁은 얼마나 거세요? 뭐 보통 저희는 점백. 네, 점당 100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윷놀이 주로 하는데요. 네. 판당 10,000원 정도. 오, 그럼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10,000원 아니고. 커요 이거. 이거 혹시 법에 걸리나요? 상당히 위험한데. 팀당 10,000원 정도를 해서 이렇게 한 5만 원 정도 모이면 그걸로 같이 먹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명절에 가족 간에 하는 내기. 과연 도박인가 오락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뭔가 추석이라 그런지 굉장히 뭔가 좀 어수선하네요. 풀어졌네요, 우리가 좀. 자, 지금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궁금해요. 변호사님, 도박인지 오락인지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이 뭐 가족하고 하면 도박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도박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박 그 개념인데 다만 어떻게 이제 법 규정이 돼 있냐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시오락이란 말이 중요하네요. 일시오락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사람은 똑같이 여기도 고스톱 치고 저기도 고스톱 쳤는데 왜 여기는 처벌을 받고 이쪽은 처벌을 안 받지? 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이제 그래서 그 일시오락의 개념 때문에 이 추석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조금 세게 친다. 그럼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돈 내기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도박으로 쳐야 된다라는 측과 아니다, 이건 오락이다. 오히려 기준을 좀 더 느슨하게 바꿔야 된다는 측이 지금 엇갈리는 건데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가족끼리 치는 건데 당연히 오락이죠. 백 변호사님. 가족끼리 치는 게 오락인데 오락의 도를 넘으면 그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도박이 되는 거죠. 아까 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락으로 치는 거니까. 거기는 일시 오락으로 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것까지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하고 이게 왜 문제되는지 아세요? 왜요? 꼭 돈 잃은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요? 이게 어떻게 걸리겠어요? 가족들끼리 치는데. 경찰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족끼리 친 거는 가족끼리 친 건 지금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네. 가족에까지처럼 가까운 지인들. 네, 그러면 돈 잃은 분이 화가 나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오락인가요? 돈 잃으신 분들을 모욕하지 마시고 이웃끼리 고스톱 치는데 누가 와서 보고 저 사람들 노름한다 이래서 신고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족끼리 돈 내기도 좀 강하게 봐야 된다. 도박에 가깝게 보는 게 맞다와 아니다. 기준을 오히려 더 느슨하게 보자. 이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마음을 좀 정하시면서 이 두 변호사님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노 변호사님, 네네.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사례들은 이게 이제 참 신기한 게 어떤 경우는 똑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죄가 난 게 있고 어떤 경우 유죄가 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선고 중에 하나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통닭집에서 1,100원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박모 씨 등 이후 3명이 기소됐으나 일시 오락이라고 해서 이제 무죄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일시 오락 아까 그 단어. 그런데 2007년도 인천지방 이거 제가 한번 우리 재판정에서 소개한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인천지방법원에서 났던 선고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2사람하고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다. 점백.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른 2사람은 도박이 아니라 그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만 도박이라고 그때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아니 왜요? 같이 쳤는데?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판돈이 28,700원이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 돈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걸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거지 오락이 아니다. 근데 나머지 같이 쳤던 다른 2분은 일시적인 오락이다 해서 무죄가 났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일시 거죠. 오락을 가르는 저는 기준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같이 쳤는데 셋이? 네,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는 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딱 들으면 뭔가 아니 돈 없는 사람은 같이 고스톱 점당 100원을 쳐도 여기만 도박죄로 처벌되느냐인데 도박죄로 처벌하는 이유가 이게 무언가 운에 기대어서 본인이 근로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본인이 그걸로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해보고자 하는 게 그런 사행심을 없애자는 게 도박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점 100원 고스톱 치는 게 정말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없어지면 생활에 곤란을 겪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 10,000원, 20,000원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오락이라고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리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시오락의 정도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유동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뭐 이재용 씨하고 고스톱을 친다. 삼성전자 부회장. 제가 만약에 이재용 씨하고 친다. 그분 지금 치는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한테는 사실 예를 들면 점당 10,000원에 쳤다고 칩시다.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같이 쳤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점당 10,000원이 큰 돈이니까 도박죄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노영희한테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서 일시 오락의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기준 누가 하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10,000원 모여서 10만 원,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영희 변호사는 고스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는 이 정도 내 생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시 오락으로. 아니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물론 점 10,000원 정도 치면 그 정도 되면 아마 저기 그 안에 계신 분도 이거 뭐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액수 자체가 워낙 크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노영희 변호사님도 똑같이 점 10,000원 쳐도 어떻게 뭐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신데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100원 점당 100원 치면 나는 그러면 그 돈이 엄청 크니까 나는 도박이고 우리 옆집 사람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럼 나는 오락도 하지 말란 얘기야?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을 할 때 진짜 오락으로 이게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자의적인 거잖아. 아니 이게 왜 자의적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건 일시오락의 정도의 금액을 조정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합리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점당 10원씩만 쳐야지만 반드시 그게 도박이 아니고 오락입니까? 잠깐만요. 정말 기분 나쁘네. 오늘 추석 특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고스톱 얘기하다가 우리 집 이렇다니까요. 우리 집 이렇게 싸우게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재판정 두 분하고 하는 중에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점백 고스톱 얘기하다가 두 분이 싸움 나실 뻔하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시간 넘게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쳐봐요. 고스톱을 점당 100원으로. 그래도 끝에 가면 몇만 원 안 남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서 무슨 도박이니 아니니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잘 못 치시나 보네요. 점백으로 10시간 치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다른 쪽에서는. 되게 잘 쳐요? 저는 뭐 고스톱이나 포카를 쳐서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고수들하고 치니까. 뉴스쇼 여러분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도 우리 명절에 맞는 이야기, 가족 간에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그 화투를 치는데 돈을 좀 걸고 했다. 이게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추석 특집답게 노래 한 곡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 추천곡 백 변호사님이
노래 박사십니다. 갑자기 추석 맞이 추천곡을 딱 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걸 할까요? 여기 팝송도 되고 다 됩니까? 다 됩니다. 예. 그러면 미리 백분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지금 안 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왕이면 추석이면 좀 따뜻한 노래가 좋겠죠? 지금 휴대폰을 켜셨어요. 네, 저는 제가 항상 겨울이 되면 예. 항상 듣는 곡인데요. 이제 슬슬 날씨 이제 선선해지잖아요. Unforgettable. Unforgettable 듣고 오죠. 그거는 크리스마스 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Unforgettable. 좋네요. 네킹콜과 나탈리 콜 부녀가 함께했습니다. Unforgettable. 백성문 변호사의 추천곡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추천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겨울 노래를. 네, 가을에 겨울 노래를. 아니 추석 특집으로 이 곡 신청합니다 하면서 겨울 노래라고. 그러니까 겨울 노래긴 하지만 가족들이 따뜻하게 이거는 정말 가족 애가 넘치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네킹콜이 사망하고 나서 네킹콜의 목소리를 이제 레코드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음원으로. 그렇죠. 그걸 나탈리 콜이 마치 듀엣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빠 목소리 밑에 자기 목소리 입혀서 만든 곡이에요. 생전에 같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전에 듀엣한 게 아니고 사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빠에 대한 이런 애틋한 정을 포함한 표현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겨울 노래긴 하지만 추석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그러네요. 겨우 설명했네요. 꿈보다 해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추석에 잘 맞는 노래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요? 아니, 오늘 왜 말만 하고 자꾸 이렇게. 아니, 아빠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애틋한 거 좋은데 그게 무슨 추석하고 무슨 상관이 대체. 추석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지금 싸우고 오신 것 같아, 집에서. 싸우고 오셨네. 아니, 추석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1년에 그 농사 짓고 힘든 것들을 가을에 수확하면서 조상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지. 딸하고 아빠 간에 그런 관계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50원에 담은 100원에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로 어느 분 말씀이 맞는가. 아니 근데 진짜 추석 때 이렇게 명절 때 가족 모이면 우리 지금 윷놀이, 고스톱 뭐 이런 도박에 대한 얘기 했는데 노래 부르면서 시간 보내는 가족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노래방에 좀 큰 방들이 많이 있어서 한 가족이 다 들어가는 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추석 연휴 명절에 노래방이 장사가 되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노래방 가서 애들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가면 부르는 노래가 항상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노라조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성 듀엣 노라조? 네, 그 슈퍼맨, 고등어, 카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슈퍼맨 좋아하고 저는 고등어, 카레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노 변호사님이 저는 노라조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조금만 해보시겠어요? 조금만? 슈퍼맨. 뭐야 이게 지금? 그건 DJ DOC 노래 아니에요? 지금 이 슈퍼맨은 DJ DOC. 변호사님 애창곡이시라면서요? 애창곡인데 다른 노래를 부르시네요. DJ DOC 노래도 되게 좋아요. 뭐 이판사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이런 거. 네, 조금만 해보세요. 추석 특집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아유, 추석 특집이라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 죄송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라디오 재판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좀 흥겹게 두 분과 함께 웃음으로 이렇게 라디오 재판정 이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판정에 올린 내용은 좀 이어가 봐야겠죠. 네네.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점 100짜리 고스톱을 친다든지 윷놀이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가 지금의 기준보다 좀 넉넉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쪽이 노 변호사님 측이시고요. 아니다. 더 엄격하게 이거 자칫하면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쪽이 백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백 변호사님. 이거를 막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서 놀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엄격하게라는 게 뭐 지금 뭐 점백을 쳤는데 무조건 다 잡아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하고 친다, 또 친척들하고 친다는 미명한 실제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가 넘어서는 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뭡니까? 이게 보통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경찰이 추석 때 무슨 이거 도박하는 거 단속하려고 맨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결국 신고에 의한 건데 신고를 하는 분이 대부분 돈을 많이 잃은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잃었는데 끝나고 나면 좀 많이 딴 분이 이렇게 돈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딴 돈을 가지고 다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평을 주죠. 근데 보통 제가 개평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추석 연휴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하고 훈훈하게 칠 때
이게 아무리 가져가고 쳐도 돈 잃으면 기분 나빠요. 맞아요. 예. 예.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은 개평. 예, 개평이 나눔이라고 해주세요. 나눔. 네, 나눔이 결국 도박죄를 없애는 하나의 또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윷놀이 할 때 판당 뭐 10,000원 아까 걸고 한다 그랬잖아요. 팀으로 나눠서. 근데 그게 얼마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당 2,000원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걸었을 때와 안 걸었을 때 그 흥분, 네, 그렇죠. 재미, 스릴 이게 엄청나게 흥분하십니다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즐겁게 해요. 스릴을 맛보면서 해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5만 원으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현명한 방법이네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점 100이 아니라 뭐 점 500, 점 1000을 쳐가지고 뭐 누가 몇십만 원씩 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도박죄가 맞다. 그러니까 돈을 따서 가져갈 생각을 하면 도박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 남자분들 골프 치러 가시면 주로 내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당 10,000원짜리가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요? 타당 10,000원. 예. 근데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그런데 타당 10,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큰 돈인데 한타 칠 때마다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고 타수 이제 차이로. 타수 차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그 전투력이 그 증강되고 상당히 스릴이 있고 막 기분이 이상해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이런 그 고스톱을 치더라도 혹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건 일시오락 수준이 넘어서는구나라고 스스로도 자제를 딱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거. 승부욕이 너무 발동하면 그러니까 저처럼 100원짜리 고스톱 치면 사실 저도 그만 앉아도 그만 이러니까 별로 흥분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만약에 점당 10,000원을 넣고 치면 사실은 상당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집집마다 다르니까 본인 스스로가 딱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 정도 치면 이거 되게 흥분되고 너무너무 만약에 집중하고 막 이기고 싶다. 그런 거 생기면 그거는 오락이 아니구나. 그만 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도박이냐 오락이냐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약화해야 되느냐 갖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절충점이 찾아지네요. 사실 이게 뭐 강화해야 된다 약화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눴지만 나눌 수 없는 주제기도 해요. 이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어떻게 막는 게 좋으냐. 또 추석 연휴에 가족들끼리 또 이웃과 또 친척과 이 고스톱 가지고 얼굴 붉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할머니나 엄마들한테는 무조건 져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항상 엄마들이 기분 나빠서 판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상도 잘 안 차려주시고. 그럼요. 그리고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온 집안이 싸합니다. 그러네요. 추석 때 많이 발생하는 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추석이 딱 지나잖아요. 이제 10월 중순부터가 이제 변호사들의 대목입니다. 왜요? 이혼율이 많이 올라가요. 부부싸움에서.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구정 연휴 지나서 명절 지나서 그다음에 추석 지나서 이혼율이 다른 달 평균으로 해서 한 10% 정도 높아요. 특히 연휴가 길수록. 아니 그냥 그게 뉴스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선. 이제 뭐 추석 연휴 때 싸운 거 가지고 무조건 이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쭉 쌓이잖아요. 그렇죠. 쭉 쌓인 게 이제 폭발하는 게 연휴예요. 이게 대충 보면 딱 그거예요. 아니 저 집에 가서 나는 거의 무슨 하녀처럼 일만 하는데 남편은 저기 이렇게 드러넣어가지고 TV 보고. 근데 보면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이요. 보통 본인 집에서는 안 그래도 부모님 집으로 가는 순간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 잘 대접을 받고 있나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 마치 부엌에 뛰어들어서 뭘 하면 저 모자란 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 오히려 더 안 움직여요.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남성분들이 엄청나게 부인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그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서 사실은 부엌에도 잘 가고 청소도 잘하고 다 해요. 노 변호사님 댁은 그러신 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는 대부분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바로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분들은 넘어가는데 네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순간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상 몇 번 차렸다고. 네,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다 해주시고 넌 옆에서 거들기만 했잖아. 전부 치는 거고 뭐 어렵다 그래. 야 그거 뭐 나도 금방 하겠다. 하지도 않아 놓고서.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듣기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층이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연령, 백성무 변호사님 연령 정도는 조금 위험한 연령이어서 사실은 저런 분이 저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하 좀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정말로.
좀 바뀌고 있는 많이 건 분명합니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사실 너무 30대.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남녀가 지금 바뀌시고 제가 여자인가요? 맞습니다. 추석 때 추석이든 설이든 끝나고 나면 이혼율 올라간다. 여러분 아직 연휴 남았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내가 좀 이번 추석에 좀 많이 못 도운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우리 저 부인이.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중요해요. 정말 고생 중요해요. 많이 했어. 내가 나 때문에 오늘 고생 많이 했지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싹 사그라들 것을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아니, 이러면서 이제 그게 딱 자존심 싸움하는 순간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어깨를 주물러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깨 아파 죽겠는데. 긴 연휴 끝에 가정 불화가 많답니다. 그 전에 이런 것들 좀 미리 알면 여러분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재판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고스톱을 치는데 돈을 좀 걸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부터가 도박인가? 이거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하는가? 약화해야 하는가? 두 분이 함께 내린 오늘은 절충안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나눠주시고요. 그 딴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훈훈하게 해결하면 경찰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를 특히 기분 좋게 해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요. 일시적인 오락이냐 아니냐.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랍니다. 일시라는 말은 오락으로 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명절에 한 번 하는 거 괜찮으신데 부담될 정도로 돈을 걸면 안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돈을 몽땅 가져가지 마시고 함께 좀 나누라. 이런 현명한 솔로몬의 해법을 두 분이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좀 굉장히 훈훈하고 좋네요. 재밌네요. 재밌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석 특집이라서 더 재미있게 좀 웃어가면서 진행해봤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아까 백 변호사님은 노래를 겨울 노래 언포게러블 추천해 주셨는데 노 변호사님도 하나 하셔야죠. 저도 노라조 슈퍼맨 틀어주세요. 이제 놀아주는 걸로. 노라조 되게 좋아합니다. 잘 놀아드리겠습니다. 노라조의 슈퍼맨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